바로 조비 에비에이션, 이 회사의 최근 움직임입니다. 네, 특히 그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죠. 맞아요. 특정 항공기 인수권인데요. 세스나 208B 그랜드 캐러반 기체번호 N16GSA. 이 항공기 인수에 숨겨진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비행기 한 대 사들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한 기체 추가가 아니라 조비의 큰 그림, 특히 그 자율비행 기술 개발하고 미래 사업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퍼즐 조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결정이 조비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게 미래 항공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보통 우리가 조비 에비에이션 하면 최첨단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 개발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구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미 검증될 대로 검증된 기존 항공기를 인수했을까? 그리고 그 결정이 자율비행 시스템 상용화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엑스윙 회사와의 연결고리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항공 운송 산업 전체의 미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의 항공기, 세스나 208B 그랜드 캐러밴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2,600대 이상이나 운용되고 있다면서요. 진짜 뭐랄까 항공업계의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거의 뭐 국민 비행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비가 지금 한창 개발 중인 건 아주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eVTOL이잖아요. 이 세스나 그랜드 캐러밴하고는 딱 봐도 외형부터 성능까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왜 하필 이 베테랑 기종이었을까요? 이게 그냥 뭐 구하기 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구하기 쉽다는 점도 뭐 무시는 못하겠지만 핵심은 바로 그 베테랑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러밴은 1980년대부터 상업 운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세기 가까이 전 세계 하늘을 누빈 셈이죠. 와, 정말 오래됐네요. 네, 단발 터보프롭 엔진을 쓰는데 이게 신뢰성이 아주 높고 또 튼튼하고 뭐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수많은 비행 시간과 데이터를 통해 입증이 됐거든요. FAL, 그러니까 미 연방항공청 인증은 뭐 기본이고요. 혹독한 기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좀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의 운항 경험까지 아주 풍부하게 쌓인 기종입니다. 바로 이 점, 이 검증된 실적과 데이터가 조비에게는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였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안전운항 기록 자체가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 특히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혹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비행하는 그 자율비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안전이랑 신뢰성이겠죠. 그렇죠. 안전과 신뢰성이죠.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 예를 들어 조비가 만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로터가 달린 그런 eVTOL의 처음부터 자율비행 시스템을 딱 얹어서 테스트한다. 이게 기술적으로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규제 당국인 FAA를 설득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검증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증명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미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날아다니면서 모든 특성이 거의 다 파악된 이 그랜드 캐러밴 같은 기체에다가 자율비행 시스템을 탑재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제출한다면 이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아, FAA 입장에서는 훨씬 예측 가능하고 좀 통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마치 그 신약 개발할 때요.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막 임상시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약물의 제형을 살짝 바꿔서 시험하는 게 허가받기 좀 더 쉬운 거랑 비슷한 이치일까요? 오,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네, FAA는 당연히 혁신기술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성을 신뢰하는 그런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기술이 안정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러면 규제 승인 과정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비는 이 캐러밴을 통해서 자율비행 시스템의 핵심 로직이라든지 센서 융합 기술, 아니면 뭐 비상상황 대처 능력 같은 것들을 먼저 검증하고 그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나중에 자신들의 주력 상품인 EV 인증 과정에도 활용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이건 eVTOL의 최종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 자체를 높이는 아주 현실적이고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SA 항공기를 등록 인수했다는 그 사실이 그냥 단순히 중고 비행기 한 대 늘렸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군요. 최첨단 기술 개발이란 어떤 원대한 꿈을 계속 쫓으면서도 동시에 그 규제라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을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적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전략적 우회로. 좋은 표현이네요. 이것만 봐도 조비가 그냥 뭐 기술 개발에만 매몰된 그런 이상주의사들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사업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아주 깊게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N162SA 항공기가 인수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죠. 캘리포니아의 버케넌 공항에서 첫 비행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 첫 비행, 이건 그냥 뭐 형식적인 테스트 비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뭔가 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형식적인 비행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첫 비행은 조비의 자율비행 기술 개발 로드맵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험실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시뮬레이터 환경에서만 돌려보던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실제 하늘에서, 실제 대기 환경 속에서 지금 개발 중인 자율비행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이걸 직접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다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죠. 실증 데이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을 말하는 걸까요? 좀 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도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했겠죠. 예를 들면 시스템 통합 상태 점검, 새로 장착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실제 비행 중에 발생하는 진동이나 온도 변화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값을 잘 읽어오는지, 또 비행 제어 시스템 컴퓨터하고 자율비행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했을 겁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 체크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뮬레이션 모델을 계속 만들고 개선해 왔을 텐데 그 모델이 실제 비행 환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 검증하고 또 현실에 맞게 모델을 계속 보정해 나가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동 이착륙 기능이라든지 항법 시스템의 정확도 테스트, 아니면 뭐 장애물 감지 및 회피 기능의 초기 성능 테스트 같은 것들도 점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실제 비행 데이터 하나하나가 결국 쌓이고 쌓여서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리 가상 환경에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시스템이라도 실제 하늘에서는 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첫 비행은 그런 현실 세계에서의 검증, 그 첫 단추를 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과거에 엑스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정확히 동일한 기종, 그러니까 세스나 그랜드 캐라밴, 기체 번호는 N101XW였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완전 자율비행, 특히 화물 운송 테스트 비행에 이미 성공했던 전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잠깐만요. 엑스윙이라는 회사가 같은 기종으로 이미 자율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건 정말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공교롭죠. 그렇다면 이건 혹시 조비가 엑스윙이 그 과정에서 쌓아 올렸을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나 경험들? 예를 들면 뭐 어떤 센서를 어떻게 배치하고 통합해야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비행 시나리오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더 나아가서는 FAA하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규제 협의를 진행했는지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정보나 선례들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조비가 엑스윙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전받았다 이런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동일한 기종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엑스윙이 공개했던 정보나 아니면 업계에 아름아름 알려진 그런 경험들을 훨씬 쉽게 벤치마킹하고 또 자신들의 개발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확실히 그렇겠네요. 네,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참고한다거나 아니면 FAA가 규제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감을 잡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비행 기록 자체가 앞으로 FAA에 제출해야 할 수많은 실제 운항 로그 데이터의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수백 시간, 아니 수천 시간의 자동화된 비행 테스트를 통해서 시스템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는 길을 따라가는 효과가 있겠네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실패 확률도 줄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방금 여러 번 언급됐던 그 엑스윙 잉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 회사하고 조비의 관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네, 엑스윙 잉크는 자율비행 기술 분야, 특히 기존에 있던 항공기를 개조해서 무인 화물 운송을 구현하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드 캐러반을 완전 무인화해서 실제 미국 내에서 화물 운송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FAA로부터 파트 135 자격, 이게 뭐냐면 항공운송사업자 자격이거든요. 이걸 기존의 유인운항에서 무인운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규제 문턱까지 넘으려고 시도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그냥 기술 개발 능력만 있다는 걸 넘어서 실제 무인 항공기를 상업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규제 통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FAA하고 직접 부딪혀가면서 무인기 운항의 안전성 기준이라든지 비상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또 시험 비행 허가를 받아낸 경험. 이거는 정말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귀한 자산이죠. 와, 기술력에 더해서 규제 돌파 경험까지 갖춘 회사라니 조비 입장에서는 정말 탐나는 파트너 혹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조비가 엑스윙과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 바로 이 N16SA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중요한 전력적 함의를 읽어낼 수 있게 합니다. 첫째는 엑스윙이 개발하고 또 실증 비행을 통해서 검증했던 그 자율비행 시스템, 특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통합 노하우 같은 것들을 조비의 eVTOL 인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미 작동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 요소를 가져와서 적용한다면 개발 기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기술적인 리스크까지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이게 조비의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어떤 야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사업 영역 확장이요? 네. 단순히 도심 내 단거리 여객 수송, 즉 UAM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왔을 때는 지역 간 중거리, 화물 운송이나 혹은 군용 무인 수송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UAM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종사 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 비용 절감 같은 이슈들. 이게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조종사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숙련된 조종사의 인건비나 교육 비용은 항공사 운용비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한 부담이죠. 그리고 또 항공사고 원인의 상당수가 결국은 인간의 실수, 그 휴먼 에러에서 비롯된다는 통계들을 보면 오히려 잘 설계되고 검증된 자율비행 시스템이 안전성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런 기대가 가능하죠.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 조비가 자율비행 기술 확보에 거의 사활을 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율비행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 항공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담보할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비와 엑스윙의 연결고리가 더 흥미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시너지일까요? 이 둘의 잠재적인 결합 혹은 기술적인 연계는요. 미래 항공 운송의 두 가지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축이라면? 네, 하나는 단거리나 도심 중심의 여객 수송, 즉 UAM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장거리나 지역 간의 무인 물류 운송 시장이죠.
엑스윙은 이미 검증된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와 FAA 규제 대응 경험이라는 일종의 두뇌를 제공할 수 있고, 조비는 혁신적인 EVTOL 플랫폼이라는 신체와 UAM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라는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 이 둘이 만약 합쳐진다면 혹은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각자 따로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전기차 시장의 테슬라가 하드웨어인 자동차 자체하고 또 소프트웨어인 FSD,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서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혁신하려고 하는 것처럼 조비와 엑스윙의 역량이 만약 결합된다면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뭔가 좀 비슷한 타개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조비가 EVTOL이라는 아주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엑스윙이 가진 혹은 그와 유사한 기술의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딱 탑재해서 이걸로 여객시장과 물류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전략적인 움직임들,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과정이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단기적인 효과하고 또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이슈를 바라볼 때는 확실히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역시 규제 리스크의 가시적인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 완화요? 네.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FAA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EVTOL 인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언제 또 어떤 기준으로 최종 인증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늘 존재했었죠. 그런데 조비가 이미 검증된 기체인 그랜드 캐러밴을 활용해서 자율비행 관련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FAA와 소통을 시작했다는 건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아, 이 프로젝트가 규제 문제 때문에 갑자기 엎어지거나 아니면 뭐 무기한 지연될 위험이 상당히 줄었구나 하는 안도감이죠. 확실히 안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그동안 변동성이 꽤 컸던 조비의 주가나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랄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주는 거죠. 네, 그다음 중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중기적으로는 조비가 확보한 이 캐러밴 기체들, 자료를 보면 N162SA 말고도 다른 캐러밴 기체를 더 보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걸 활용한 테스트의 깊이와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대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한 상태로 운항하고 다른 한 대는 완전 자율 모드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악천후 상황이나 좀 더 복잡한 공역 환경 같은 더 까다로운 조건에서 자율비행 알고리즘의 성능과 안전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가 가능해지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아주 풍부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EVTOL의 FAA 인증 절차 자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증이 빨라진다는 건 곧 상업운항 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고 그건 또 매출 발생 시기를 앞당긴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업 가치 평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인증 타임라인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중기적으로는 시간 단축.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포인트는 조비라는 회사의 정체성 변화 가능성입니다. 정체성 변화요? 네. 엑스윙과의 기술 연계 가능성 그리고 자체적인 자율비행 기술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비는 더 이상 그냥 하늘을 나는 택시 회사, 즉 UAM 회사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심 여객 수송 시장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페덱스나 UPS, DHL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과 손잡고 자율 화물 운송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 국방부나 다른 정부 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무인 정찰 및 수송 임무 같은 걸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조비가 목표로 하는 총 시장 규모, 즉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UAM 시장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서 수백억 달러,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극적으로 확장시키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비는 단순히 미래 운송 수단을 만드는 제조사 정도가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종합자율 항공 솔루션 기업으로 재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업 가치의 근본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규제 리스크를 끄고 안정감을 주고, 중기적으로는 인증 속도를 높여서 상업화 시점을 앞당기는 구체적인 이득을 보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회사의 비전과 목표 시장 규모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다층적인 포석이 깔려있는 행보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EV TOL 개발 잘 되고 있다, 이런 뉴스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자율비행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항공 운송의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조비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향후 몇 년간의 예상 시나리오, 일정의 단계별 로드맵 같은 걸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구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 그러니까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는요, 현재 확보한 이 세스나 그랜드 캐라반 플랫폼을 정말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비행 관련 핵심 기술 요소들, 예를 들어서 센서 퓨전 얼고리즘이라든지 경로 계획 및 회피 로직, 아니면 자동 이착륙 시스템 같은 것들을 실제 비행 환경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할 겁니다. 데이터 확보가 최우선이겠군요. 그렇죠. 이 데이터는 결국 FAA와의 eVTOL 인증 논의에서 결정적인 근거 사료로 활용될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겁니다. 아마 주기적으로 이 캐라밴 시험 비행 결과라든지 아니면 FAA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중기, 그러니까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요. 이 시기에는 아마 엑스윙과의 파트너십이 더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엑스윙과 유사한 수준의 자율비행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든 다른 파트너를 통해서 확보하든 해서 조비의 주력인 eVTOL 플랫폼에 통합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완전 자율 여객 비행은 아무래도 규제 문제나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허들이 좀 낮을 수 있는 특정 구간에서의 화물 운송 서비스, 이걸 시범적으로 혹은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먼저 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의 물류센터하고 물류센터 사이를 오가는 전기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의료품 긴급 배송 같은 그런 틈새 시장을 먼저 공략할 수 있겠죠. 실증 사업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 국방부나 아니면 우정청, USPS 또는 아까 언급했던 그런 대형 물류기업들과 실증사업 POC 계약이나 시범 운영 계약 같은 걸 체결해서 실제 운영 경험을 쌓고 기술의 신뢰도를 계속 높여나가면서 사업 모델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장기적인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보면 역시 궁극적인 비전은 완전 자율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UAM, 즉 eVTOL 서비스의 상용화일 겁니다. 이때가 되면 조비는 단순히 그냥 eVTOL 만드는 회사나 에어택시 운영하는 회사를 넘어서서 글로벌 여객 및 물류 운송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아까 자료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하늘의 테슬라와 같은 그런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하늘의 테슬라라. 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비행체만 만들고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도심 내에 필요한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한다든지 복잡한 도심항공 교통을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예약부터 실제 운항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드는 등 UAM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는 종합항공 모빌리티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단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규제 통과에 집중해서 신뢰를 쌓고 중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화물 시장에서 실증 경험을 쌓으면서 기술 통합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여객과 물류를 모두 아우르는 완전 자율 항공 시대를 열겠다. 정말 매우 체계적이고 야심찬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비가 단순히 그냥 장밋빛 미래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세스나 캐러밴 인수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또 전략적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 참여자들이 조비의 행보를 계속 주목하는 이유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N160ESA 항공기 인수, 그리고 그 이후의 첫 비행, 이건 결코 그냥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용기체를 하나 늘린 것이 아니라 첫째, 까다로운 FAA 인증 리스크를 아주 영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미래의 핵심 동력이 될 자율비행 기술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 그리고 셋째, 잠재적으로 엑스윙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미래 도심 여객 수송 시장을 넘어서 지역 간 물류, 심지어는 국방 분야까지 포괄하는 종합 자율항공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핵심적인 부분은 조비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이 UAM 시장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율비행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서 훨씬 더 넓고 광활한 항공산업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분명한 의지와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시작은 에어택시였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리는 끝그림은 여객, 물류, 국방까지 모두 아우르는 훨씬 거대한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내용들이 조비 에비에이션과 또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지상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특히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탈 수도 있는 그런 여객기가 조종사 없이 스스로 운항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혹시 사람이 타지 않는 화물 운송이라면 심리적인 장벽이 좀 더 낮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기술 개발과 규제 마련이라는 이 거대한 과제 외에도 이 하늘길의 완전한 자율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넘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장벽은 과연 무엇일지 각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의 심층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